어머, 저 할머니 좀 봐. 완전 민폐잖아? 맞아.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그런데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 설마. 우리가 그럴 리가.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의 99%가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젊은 세대에게 완전히 외면당하는 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나가신다면 글쎄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색해 보이는 모습들이 생기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연세 있는 분들이 예전처럼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는 나이 들면 절대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도 이런 걱정이 드는데 더 나이가 들면 혹시 제가 주변 젊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손주들 눈에 그런 어색한 어른이 될까 봐 솔직히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이에 따른 외모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동이나 태도가 보기 좋지 않게 변하는 것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노년기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의식 중에 할 수도 있는 보기 좋지 않은 행동 5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부족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얘기로 화제를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그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상대방을 슬쩍 무시하거나 비꼬는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릴 시간이 있다면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거나 비판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말하는 행동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경솔하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연세 있으신 여성분 3분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집안일을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죠. 하물며 그런 얘기들을 서로 경쟁하듯 큰 소리로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이기심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침묵은 때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며 아름다운 노년은 절제할 줄 아는 노년입니다. 혹시 누군가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그때 대답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에 사는지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학력이나 거주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학교나 거주지로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 이것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 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학교나 거주지에 과도한 의미를 두고 심지어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며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거 자신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경우인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에 사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자칫 보기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음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급적 적게 먹고 자주 먹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럼에도 상당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 대해 더욱 탐욕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결혼식이나 피로연 같이 본인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더욱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과도한 식탐은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이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어디에서든 나이가 들면 욕심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품격은 아름다운 노인의 기본 덕목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행동입니다.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보기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과 인격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견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품격 없는 사람은 없지만 품격 없는 행동만 하고 살면 품격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신분이나 직업이 아닌 본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어떤 것이 보기 좋지 않은 행동인지 모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지식은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지갑을 열고 돈 내기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이 멈춰진 어르신들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사람과의 소통이며 정성이고 사랑이며 관심 표현입니다. 돈을 아끼지 않는 어르신이 되어주세요. 셋째,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어야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거나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서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드시는 분들, 이런 모습들은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르신 상이라고 합니다. 웃고 또 웃어주는 인자함을 보여주세요. 넷째,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욕심 어린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짐일 뿐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세요. 어르신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젊은 세대의 사상과 관념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주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솔직히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불변의 사상은 없기 때문이지요. 여섯째, 과거의 경험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르신의 지난 경험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해도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의식과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다가는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수용하세요. 젊은이의 경험을 수용하려면 충돌하는 어르신의 과거, 경험을 버려야만 가능해집니다. 일곱째,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라고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훌륭하게 살아갈 소양을 갖추었다고 믿어주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제는 그들 의견에 박수를 쳐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몸서리치게 간섭을 싫어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덟째,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탐욕, 식탐, 무욕, 명예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추함을 면하는 길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세상 만물을 접할 때 많이 감격하고 많이 감동하고 많이 느끼도록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데는 독서와 여행이 그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목욕을 자주 하고 옷은 깨끗하게 입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색해 보이고 냄새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몸을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몸과 허름한 복장은 사람의 품격을 추락시킵니다. 깨끗한 복장에 세련미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열째, 유익한 것은 남에게 주고 유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에게 이익이 되어 부유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에게 쓸모가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의 100평 땅보다 안락한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르신의 지혜입니다. 유익한 것을 남에게 주어 인정받아 즐겁고 유용한 것을 선택하면 노후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공자는 이 말을 세상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즉 겸손히 미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의 역대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로 손꼽히는 엘리너 루스벨트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귀하게 나이를 먹는 것, 나이를 훈장으로 여기는 어르신이 되기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으로 살기를 힘쓰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상실의 삶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상실하고 건강과 돈을 상실하며 친구와 꿈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상실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한 노년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실의 삶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려주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 건강, 돈, 친구, 꿈 모두가 살면서 새롭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하니 돌아갈 때는 하나씩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치가 아닐까요? 이치를 벗어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고통이 큽니다. 상실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어르신의 삶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르신의 삶은 보다 어른스럽고 여유로워집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상실을 슬퍼하기보다는 빚을 하나씩 갚는다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빚을 모두 갚을 때 기분이 홀가분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주름진 미소로 바라보는 자연스러움은 평온함을 줍니다. 황혼에 준비된 삶이란 기꺼이 수용하는 풍요로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는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정신적 나이 등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감사함을 자아내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둘째,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4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역할 상실입니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됩니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등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가 6,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23%가 7, 80세 어르신에 의하여 그리고 6%가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 중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집니다. 욕심이 생기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고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말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넷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먼 빈센트 필은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하루를 충만히 살아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일랑 접어라. 매일매일을 살고 그것이 주는 풍부한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권했습니다. 다섯째, 신앙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늙어가면서 희망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마저도 짐으로 여길 때 신앙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절대자만은 나의 참 친구가 되어줍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며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 신앙은 빛이요, 생명이요, 꼭 있어야 할 보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쓰고 버려진 여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후반생이어야 합니다. 이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이지만 새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웰빙에서 아름답게 늙는 웰에이징을 하다가 소망 가운데 죽는 웰다잉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면 아름다운 노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분명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세요. 세월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 동시에 지혜와 여유, 그리고 진정한 품격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어른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인생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